다섯 번째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 과목은 바로 건설 재료학입니다. 건설 재료학은요, 우리가 암기라 그러는데 암기가 아니고 눈을 익히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죠. 아스팔트 접착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아스팔트 접착제는요, 아스팔트가 주인이 맞죠. 이거는 주체로 하여 이에 용제를 가하고 강물질 분말을 첨가한 풀 모양의 접착, 그런 아스팔트 일반적인 정의를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스팔트 타일, 시트, 루핑 등의 접착용으로 사용되죠. 당연히 접착성은 양호하지만 습기를 방지할 수 없다 하는데, 아스팔트가 습기를 방지하지 못하면 되는, 습기도 방지하고 바로 접착성도 매우 우수한 것이 우리 아스팔트 접착제가 되겠습니다. 화학약품에 대한 내구성이 크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고요. 특히 아스팔트 접착의 특징은 우리 접착성이 우수하고 접착면이 부드럽고 습기를 막고 내화학적이면 어떻게 값이 싼 것도 아스팔트의 특징, 접착제의 특징 되겠습니다. 82번입니다. 나무입니다. 목재의 가공품 중에 펄프예요. 펄프 자체를 접착제로 재판하여 양면을 열로 압력을 가해가지고 건조시킨 것으로 비중이 0.8 이상이면 수장판으로 사용한 것은, 이건 벌써 답이고, 이거는 뭐야 하면 목재를 가공 펄프를 접착제 양면 자체 열압 건조했다는 건 바로 수장판은 뭐요? 경질 섬유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질 섬유판은요, 하드보드라고도 하고요, 건조시킨 가열판을 압축 건조시키 질이 균일하고 표면 자체가 매우 매끄러운 걸 가지고 우리는 바로 이걸 가지고 우리는 경질판이죠. 근데 또 연질판은요, 건조시킬 때 압축을 가하지 않습니다. 압축을 가하면 경질이 되고 가하지 않으면 연질이 된다. 이 차이밖에 없다. 돌입니다. 나무가 나오니 돌이 나와요. 석재의 명칭에 따른 용도가 틀린 것은, 석재는요, 평창질석은 대개 뭐요? 단열, 보온절 하는 게 맞아. 전파남의 대표적인 지붕을 이죠. 중적성은 X선 차단 콘크리트 골조에 맞아. 트램버트는요, 외부용 바닥 장식재라 근데 우리 트램버트는 변성암으로 외부가 아니고 어디서 실내 장식으로 쓰는 거죠. 또 특히 대리석도 실내 장식적으로 쓴다는 거 꼭 알아두고, 이거는 외부용은 트램버트는 어떠한 경우도 불가하다, 이렇게 도표로 제가 쫙 만들었습니다. 우리 2015년 5월 30일 날 산업기사에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공부하면 뭐가 돼? 산업기사가 되고, 산업기사 공부해도 기사가 된다. 한 개의 공부로 두 개의 자격증을 딸 수가 있습니다. 84번입니다. 도막방수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우리 도막방수는요, 세 가지밖에 안 쓰죠. 우레탄이냐, 아크릴 고무냐, 고무 아스팔트 도막, 이 세 가지를 도막방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비닐은 우리 이거 가지고 뭐냐, PVC인데 도막방수에 사용하지 않죠. 85번입니다. 목재에 관한 설명이요. 목재는요, 벌써 두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재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심재, 속 중심부, 변재보다 비중 내우성 강도가 당연히 커요. 둘째, 섬유 포화점은 보통 함수율이 얼마? 바로 30% 정도일 때 우리는 섬유 포화점이다. 수없이 반복했죠. 그뿐 아닙니다. 변재는 심재보다 신축 변형이 크고 함수율이 증가하면 압축힘 인장 강도가 크다라는 의견은 어떻게? 증가가 아니고 감소하죠. 그래서 함수율과 증감에 따른 변형을 제가 도표와 그림으로도 나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10쪽에도 명쾌하게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88번입니다. 건설자재요, 환경성에 이런 것은 정말 문제 같지도 않은데, 이거는 틀리라기보다 한번 보면 영원히 잊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문제는 사실 이 이해 시험 때는 우리 수많은 학생 틀렸지만, 여러분이 이 문제 나오면 틀릴 수가 없어요. 건설자재 환경성에 대한 일정 기준을 정한 에너지 절약입니다. 유해물질 절감, 자원의 절약 등을 유도하기 위해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제 등은 제품이거든요. 제품에 대한 이 표지를 바로 뭐냐, 환경인증 마크, 다른 말로 환경표지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NEP냐, NET냐, NET는 품질을 말하는 거고, NET는요, 기술을 말해요. 그래서 NET는 신기술 인증이고, NEP는 신제품 인증이고, 그래서 T와 P를 받기 위해 가지고 업체에서는 무지장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 이 문제는 다음에 뭐 NEP가 나오냐, GD가 나오냐, KS가 나오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굿디자인 마커죠. 이런 건 안 나오지 않습니다. 주로 나오는 거는 환경표지. 영원히 이 문제만 1번으로 나온다. 87번입니다. 초고층 건물
벽어요. 건축물의 외벽 시스템이에요. 초고층이라는 것은 다 사실 50층 이상 이런 말 하죠. 초고층 건축물 외벽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커튼웰 공법이죠. 연결부 줄눈에 사용되는 실링제의 요구 성능으로 틀린 것은 한데, 실링제는요 줄눈을 구성하는 각종 부재에 첫째 잘 부착되지 맞죠. 둘째 줄눈 주변부에 오염 현상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줄눈부의 방수 기능을 잘 유지하고 줄눈에 발생하는 무브먼트에 잘 저항할 건데, 이 무브먼트라는 말은요 여기서 실링제는 충전 수밀 기밀하고 부정형의 것을 가리키고 코팅제와 구별해야 할 때 무브먼트 예상된 줄눈에 충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만약에 저항을 해보면 어떻게 견뎌야 되는데, 저항이라는 뭐야? 같이 싸우자 이랬는데 싸우면 안 되고 지가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이게 4번이 틀린 걸로 되겠습니다. 88번입니다. 미장공사형 재료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은, 미장공사는요 돌로마이트 플라스틱은 소석회보다 점성이 낮아 풀이 필요하면 건조수증이 적은 특징이에요. 이거는 돌로마이트는요 소석회 수산화 망을에서 포함한 미장 재료 일종의 기경성이 여물을 필요하지, 풀이 여물을 필요하고 점성이 낮다 높죠. 건조수증이 상당히 단단하죠.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벌써. 그래서 미장공사형 재료는 해반중 발음은 소성회를 사용하고, 해반중 발음에서 해초푸는 치즈 1, 2년 경과된 것이 좋고, 석고 플라스틱은 경화 건조 시 치수 안정성이 매우 우수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006년 3월 5일 날 문제 100번으로 나왔고, 우리 교재 102쪽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도 돌로마이트 플라스틱에 대해서 특징을 설명해 두었습니다. 89번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콘크리트 성질을 설명하는 거예요. 굳지 않는 콘크리트 성질을 표시하는 용어죠. 컨시스턴시에 의한 부어넣기에 난이정, 잘 들어가냐 잘 들어가냐 넣기에 재료 분리에 정하는 정도. 우리는 바로 이거는 워크빌리티라고 수없이 얘기했고요. 워크는 다른 말로 뭐예요? 시공 연도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컨시스턴시는 유동성을 의미하고, 프로스틱티는 어떻게 성형성을 의미하고, 이거는 피니시 어브리티는 마감성을 이해하고, 펌프 어브리티는 압송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주로 나오는 항상 반죽질기냐 워크빌리티 두 가지가 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90번입니다. 우리는 제가 항상 강조해서 플라스틱에서 열 가수성 수지와 열 경화성 수지는 반드시 기억한다. 경화라는 것은 열을 가하면 단단하고, 가소성에 열을 가하면 소멸되거나 쭈그러드는 걸 말하죠. 열 가수성 수지 열 변형 온도가 가장 큰 것은 한데, 변형 온도에 가장 큰 것을 영향을 받는 것은요 PVC냐 PS냐. 근데 이거는 폴리카보네이트예요. 이건 PC라고 하는데, 폴리카보네이트는 열 가수성 플라스틱 일종이나 내축, 내열, 내후, 자기소화성, 투명성 등의 특징인데, 강화유리의 약 150배 이상의 충격도를 지니고 있어 유연성 및 강성이 우수하나 잘 깨지고 변형된 아크릴 대용정이자 일반 판유리 보완제로서 많이 쓰이는데, 그래서 여기서 열의 변형이 가장 심한 것이 바로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PC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91번입니다.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열처리는요, 우리는 기본 열처리 몇 가지, 4가지 있어요. 강의 열처리 중에서 조직을 개선하고 결정을 미세하여 800에서 1000도씨로 가열한 소정의 시간까지 유지한 후에 대기 중에 냉각시켜 밖에 버려두는 거예요. 내가 버려두지 않아 대기 중에 자연적으로 냉각시키는 건 불림이에요. 그런데 노속에 냉각시키는 풀림이에요. 그러니까 노냐 대기냐. 그러면 불림 말도 노속에 냉각시키는 풀림이고, 대기 중은 불림이야. 불림이죠. 강을 800에 1000에 가열하는 공기 중에서 대기에서 천천히 냉각시키고, 이거는 불림 어때? 강을 8 똑같아 하고 노속에서. 노냐 밖이냐. 밖에 대기 중에 한 불림이에요. 그래서 결정 입자 미세하, 결정이 연하가 목적이고, 이거는 사실 불림은 결정이 균일하고, 불림은 어떻게 결정을 연화시키는 건데, 풀림은 노에서 하고 불림은 어디 한다? 대기 또는 공기에서 한다. 꼭 기억하면 요거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도 많이 있고, 특히 2006년도 3월 5일 날 또 88번으로 출제돼. 이 문제는 계속해서 출제되는데 가장 혼동되기 쉬운 문제니까 지금 바로 기억하고 여러분 형광펜으로 줄을 쳐 두셔야 합니다. 92번입니다.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골재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근데 골재는요 굵은 골재 치수는 최소 얼마냐면 치수는 15mm 이상, 굵은 골 최소 부재 단면 최소의 4분의 1 이하, 철근 콘크리트 콘크리트 철근 순관력의 3분의 2 이하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굵은 골재와 최대 치수와 최소 차이를 적게 하며
굵은 골재와 실적률이 커지고 주위 모르타 소유량이 적어있는데 말도 안 되죠. 굵은 골재 실적률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굵은 골재는 오히려 실적률이 작아지면 틀렸어요. 대규모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 대상으로 할 경우 굵은 골재 최소 치수를 크게 하는 거죠. 이거는 대규모일 때는. 넷째, 골재의 적절한 입도 분포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굵은 골재 최대 치수는 최소 치수와야 2에서 4배 정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다시 했는데요. 특히 굵은 골재를 거푸짐 속에 미리 넣어도 후에 파이프를 통해서 모르타르를 압입하여 탓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골재나 굵은 골재를 쓰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사용하는 공법으로 골재가 압입하면 모르타르 유동성을 좋게 모르타르 속에 특수한 혼합재를 사용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수중 콘크리트 타설에 널리 쓰이고 특히 이것은요 굵은 골재 사이에 모르타르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그림을 하나 나타내 보았습니다. 93번입니다. 플라스틱 재료예요. 플라스틱 재료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플라스틱은요 일반적으로 투명 또는 백색의 물질로 적합한 안료나 염료를 첨가함에 따라 상당히 광범위하게 채색, 여러 가지 색으로 변할 수 있죠. 또 그뿐 아닙니다. 플라스틱은 내수, 내투 특성을 극히 양호하며 가장 좋은 것은 폴리초산 비닐이라고 하는데 폴리초산 비닐은요 에멜션을 사용하고 특히 물에 녹지 않으면 30% 농도나 PVA나 다른 유화제와 함께 유화에 수지풀로 시판되고요. 그래 틀렸어요. 플라스틱은 상호간 계면 접착이 잘 돼, 적끼리 접착이 잘 되고요. 콘크리트, 금속, 콘크리트, 목조, 유리 등은 다른 재료에도 부착시킬 수 있는 게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전기와 절연성이 상당히 양호하게 되겠습니다. 94번입니다. 도료의 저장 중 온도의 상승이나 저하의 반복제, 도료의 작은 결정이 무수히 발생해 도장 시 도막에 좁쌀 모양의 생기는 현상을 가지고 뭐냐 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바로 시딩 현상이에요. 시딩. 그래서 여기 용어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스키닝, 페인트 용기의 액체의 상담에 막이 형성된 걸 말하는 거고요. 또 흐름 현상은 도파 환경의 도료층이 부분적으로 아래로 흘러는 두께가 불균등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흐림 현상이라고 한다. 여기는 우리 시딩만 알아두면 되고요. 95번입니다. 실리카 시멘트요. 특징에 대한 틀린 것은 실리카는요. 저온에서 응결이 느려진다. 맞습니다. 공급 충전 효과가 있어요. 실리카니까. 있고 수밀성 콘크리트 얻기에 수밀성 콘크리트를 사용에 적합하고 특히 실리카는요. 규산물질 혼합은 단기 강도가 적거나 장기 강도가 크므로 포틀렘 유사나 수화율이 적고 수밀성은 어떻다? 커요. 세수에 대한 저항도 높아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콘크리트 워크빌트를 좋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화학적 저항성이 주로 단면이 큰 구조물이나 우리 해양공사에 사용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실리카 시멘트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해양공사를 할 때 이때 실리카 시멘트를 했다. 이래 생각해도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는 거죠. 96번째 석재입니다. 석재의 종류와 용도가 잘못된 것은 우리 암 문제도 했죠. 특히 하산암은요. 경량 골재로 쓰이고요. 하강암은 콘크리트 골재가 가능하고 대리석은 조각재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내부 장식, 응야암은요. 건축용 구조재로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뭐야? 하산재, 하산모래 등 퇴적 운고대가 물에 운반돼 암석 분쇄물과 혼합돼 침전된 것이고 다공질이며 강도 내구성이 구조재를 적합하지 조각하기 쉬워 바로 내화재 장식재로 사용된 응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6년 9월 10일 문제 86번에 출제됐고 우리 교재 62쪽 수성암의 종류에서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97번입니다. 목재입니다. 무려 3문제입니다. 방부 처리, 방부라는 건 뭐예요? 썩지 않게 하는 목적이죠. 목재일 방부 처리하는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한 것은 뭐냐? 가장 간단한 것은 덮어 씌운다, 페인트 칠하는 거죠. 방부제 칠 유성 페인트나 그다음 니스, 아스팔트, 콜타르 칠을 하는 건데 가장 간단한 방부 처리 방법이 우리는 도포법에 해당된다. 98번입니다. KSF입니다. 25262. F라는 건 주로 건축물에 적용하죠. 2516에 따라 콘크리트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질량 배분이 허용값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굵은 골재의 기준은요. 점토 덩어리 기준으로 0.25% 맞습니다. 장골재 기준에 석탄이나 갈탄, 콘크리트 포면은 3%가 아니고 점토 덩어리는 0.25가 맞죠. 여기 와요. 장골재 기준에 석탄 및 갈탄은
0.08채를 통과하는 콘크리트 폼 미토작용을 마모작용을 받는 것은 3이고 굵은 골재 1이에요. 그 밖의 경우는 얼마? 3이 5입니다. 석탄, 갈탄 밀도가 0.02g per mm 액체에 뜨는 것은 얼마냐? 이거라든지 외관이 중요한 거 다 0.5예요. 그래서 틀린 건 바로 뭐냐 하면 이런 여기서 존재하는 장골재의 기준 석탄이나 중요한 부분에는 3%가 아니고 뭐야? 외부적으로 엄청 중요한 것은 얼마예요? 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런 것은요, 사실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뭐 0.5가 이거 기억하기보다는 그냥 항상 틀린 것은 이렇게 2번을 찾으면 되겠고요. 또 이것도 이제 하나의 농담이지만 제일 긴 것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눈으로 기억해야 되죠. 그 다음 굵은 골재 5%, 장골재 0.04다. 뭐 이렇게 눈으로 기억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공부는 외우는 것도 좋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실기시험이 아니고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험장에 갔을 때 시험 문제지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골리면 되는 거죠. 그래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9번입니다. 점토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점토의 색상은요. 철, 산화물 또는 석회 물질에 의해 나타난다. 이거 봐요. 철 Fe가 많이 섞이면 색깔이 붉게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점토의 가소성은 점토 입자가 미세할수록 좋습니다.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는 거의 비슷 말이 안 돼요. 점토는 압축 강도가 엄청 인장 강도는 거의 없어요. 돌도 마찬가지죠. 그 3번 틀렸어. 수축은 점토 내 휘발분의 양, 조직, 용융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장 강도는 3에서 10이고요. 모래 점토가 1, 2kg 정도이고 압축 강도, 인장 강도 얼마? 무려 5배입니다. 100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플라스틱 종류는요. 가열하면 연화 또는 융기하여 가소성이 냉각하면 경하는 재료입니다. 분자 구조가 세상 구조로 이루어진 이걸 가지고 우리 바로 알칼리 수질을 말합니다. 이거는 잘 기억해. 이렇게 도표까지 네모로 만들어졌다 하면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사실 유기유리하고 다른 말로 방풍유리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5-112쪽에도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바로 5번째 과목 100번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6번째 과목은 건설안전기술로서 모든 과목이 만점이거나 특히 틀리고 싶어도 틀리지 않는 바로 20문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6과목에서 여러분을 합격, 그 중에서 안전한 합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